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4년 강연 카르마 연관에 대한 비애적 고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 개인적인 지성.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이 느낌이요. 이게 과연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슈타이너의 관점은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는 이 지성이 원래 우주에 속해 있다가 인류에게 하강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강이요? 우주에서 우리에게로? 네. 그리고 이 과정이 미카엘이라는 영적 존재, 또 그 반대 세력인 아리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카엘과 아리만이라. 그게 오늘날 우리의 카르마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또 영혼의 여정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물질적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사회 속에서 뭔가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갈망 같은 거? 아니면 내면의 어떤 모순 같은 걸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대인들의 생각 방식. 이게 지금 우리랑은 아주 달랐다고 하던데요. 아, 네. 슈타이넌에 따르면요.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내가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뭐랄까? 외부에서 오는 영감이나 계시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 마치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또는 생각이 나에게 다가온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생각의 근원을 자신 아니라 더 넓은 우주적인 영역과 연결해서 느꼈다는 거네요. 네. 나라는 존재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 같은 느낌? 와, 정말 지금 우리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적 지성이 점차 개인의 것이 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슈타이너는 이 변화를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원래 이 우주적 지성을 관리하고 인류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게 대천사 미카엘의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미카엘이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이제 19세기 말에 새로운 미카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성이 점차 인간 개인에게 직접 속하게 된 거예요. 하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카엘의 과제는 이미 땅으로 내려와서 개인화된 이 지성을 다시금 영적인 근원과 연결시키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지상으로 내려온 지성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랄까,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좀 위험해진 느낌. 정확해요. 예리하시네요. 지상으로 내려온 지성은 아리만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영적 존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리만, 아까 나왔던 그 반대 세력이요? 네. 슈타이너 체계에서 아리만은 보통 차갑고 메마른 지성, 아니면 극단적인 물질주의, 모든 걸 계상적으로만 보는 냉소주의, 이런 힘을 상징해요. 생각은 이제 개인의 것이 되었지만 아리만은 이 지성이 영혼 없는 그냥 기계적인 작용, 물질 세계에만 딱 갇힌 도구가 되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가끔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감정이나 영성을 싹 빼고 오직 팩트, 논리,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향이요. 네, 있죠. 뭐 대중 집회 같은 데서 보이는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 같은 거요. 그런 게 아리만의 영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슈타이너는 그런 경향들 속에서 아리만적인 충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으로 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869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예요. 869년이요? 그때 뭐가 있었는데요? 이때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인간을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보는 관점이 공식적으로 부정돼요. 이단으로 규정되죠.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봤는데요? 그냥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로만 보게 된 거죠. 물론 영혼은 영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단서를 남기긴 했지만요. 슈타이너는 이게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본질을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제한에 걸인 일종의 영적 인식 축소 사건이었다고 해석해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거죠. 와, 공식적으로 인간의 영적인 차원을 축소해버리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지성은 더 물질적인 방향, 그러니까 아리만적인 방향으로 기울기가 쉬워졌다. 이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각자의 카르마와도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카르마요? 단순히 과거 업보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슈타이너에게 카르마는 영혼이 여러 생애를 거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카엘이나 아리만 같은 영적 힘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 지성의 하강 이후 현대인의 카르마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화된다고 봅니다. 아,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카엘과 좀 더 깊이 연결된 영혼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개인화된 지성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아주 강하게 갈망해요. 아, 그래서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겠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가치에 쉽게 만족 못하고 끊임없이 삶의 더 깊은 의미, 어떤 영적인 목적을 찾으려고 하죠.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이런 깊은 내적 갈등이 때로는 심리적인 불안정을 넘어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 그러니까 질병의 형태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요. 영혼의 싸움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경향은요? 반대쪽인가요? 네, 다른 영혼들은 이 개인적 지성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좀 피상적이고 자동적인 사고에 머무르기 쉽다는 거죠. 자동적인 사고라면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만적인 영향은 지성을 아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통찰이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는 단절시킬 수 있다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런 극단적인 지성,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과 완전히 분리된 듯 보이는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지성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사례로 니체의 후기 저작들을 들기도 해요. 아, 니체요. 예를 들면 어떤... 안티프리스트나 이 사람을 보라 같은 책들이요. 뭐 니체 개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지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든 거죠. 와, 정말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생각, 지성이라는 게 그냥 뇌 활동 이상이네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이고 영적인 드라마의 일부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렇죠. 결국 미카엘이 이끄는 영적인 길, 그리고 아리만이 유혹하는 물질주의적인 길, 그 사이의 어떤 긴장 속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카르마, 즉 영혼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의 지성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우주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닿았다는 것. 그래서 미카엘적인 영적 지향성과 아리만적인 냉철한 지성 사이에서 자기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인이 마주한 아주 중요한 카르마적 과제다라고 슈타이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듣고 계신 분들께요. 여러분의 생각은 주로 어디에서 온다고 느끼시나요? 머리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분석인가요?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어떤 직관이나 영감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현대 사회는 정보도 너무 많고 지성적인 요구도 강하잖아요. 이런 홍수 속에서 여러분 안에 그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목소리 혹은 섬세한 느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카르마가 미카엘적인 영성과 아리만적인 지성 사이에서 고유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